네, 안녕하세요. 더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의 인천 유나이티드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한 오경택입니다. 지금부터 P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목차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로젝트 목적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모델링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해서 도출한 것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진행하면서 PP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프로젝트 목적, 프로젝트 목적입니다. 우선 문제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중이 저하됐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당시 20 시즌, 21 시즌에는 시즌 축소도 있었고 무관중 경기나 관중 제한 등으로 프로스포츠의 산업 위기에 직면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K리그 인기 저하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K리그 시장이 좋지 않고요. 2012년 이후에 계속 하락세였으면서 2019년에 반등을 했지만 코로나로 다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특정 경기에 대한 예매율을 예측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했고요. 다음으로 소비자 분석 및 마케팅 방향을 제시하도록 제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고객에 따라서 조금 세분화도 하고 맞춰서 액션 아이템도 고안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고객 그룹별로 차등화된 가격 프로모션과 그런 고급 좌석에 대한 이용률 통해서 파악하도록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과정입니다. 모델을 여러 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데이터를 먼저 파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예측 모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일자별 경기 결과 데이터, 날씨 데이터, 전 시즌 구단별 평균 관중 수, 전 시즌 최종 순위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빨간색은 메인이 되는 그 데이터들이고 파란색은 외부에서 제가 추가로 가져와서 따로 제작한 데이터들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에는 예매 데이터, 설문조사 데이터, 멤버십 데이터, 회원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타블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별 팀 순위나 날씨 데이터 등은 이제 주신 것들이 2022년에만 해당되는 일이어서 그런 데이터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게임에 이제 날씨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게임 관중 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강수량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평균 기온입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위에 그래프 그려져 있는 것은 평균 습도인데요. 날씨가 엄청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아예 안 주는 것은 또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서 특성들을 파악하고 데이터 전처리하고 그리고 모델 여러 개 만들었는데 각 모델별로 예측을 진행하고 파라미터 튜닝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특성 분석까지 진행을 하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었고요. 그리하여서 이런 특성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최종 모델까지 만드는 과정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입니다.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데이터를 파악해가지고 명확하게 나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예측 모델에 사용되고 어떤 데이터들이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필요한지 이렇게 나눌 필요를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제가 38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2022년에 인천의 경기 수를 가지고 모델을 진행했었는데요. 일단 데이터 수가 너무 적어서 너무 큰 부족함을 느꼈고, 그다음에 평균 관객 수나 전 시즌의 순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2010년에는 파이널 A, 파이널 B로 가는 그 부분이 도입이 조금 달랐어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를 잡고 총 2,400개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처음부터 전처리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특성들 파악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날짜 관련된 특성들, 그리고 경기 관련된 특성들, 주말 경기 여부, 일자별 날씨, 그다음에 전 시즌 정보, 그리고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타겟값 관중 수까지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전처리입니다. 첫 번째로 결측치 및 이상치를 제거해 줬고요.
결측치는 크게는 없었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상치는 관중수의 이제 목표가 되는 타겟 값의 2.5% 미만에서 97.5% 초과되는 데이터들은 삭제를 해주어서 조금 이상치들은 제거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특성별로 불필요한 특성은 제거하고 특성 추가로 제작을 해줬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시즌 데이터들을 조인한다던가 날씨 특성들을 다시 다 가져와서 조인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카테고리 특성을 인코딩 해주는 그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예측 모델을 할 때 인트 값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을 해줬습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데이터 표준화까지 진행을 해주면서 조금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이상치 제거 비교 전후 사진인데요. 아래 보시면 빨간 줄로 관객 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치를 제거하기 전에 가장 많았던 수는 5만 명까지도 있는데 97.5% 초과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삭제하고 2.5% 미만도 제거해 주니까 총 이제 가장 큰 데이터들이 2만 5천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처리 후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크기는 앞서 보시다시피 2154개가 됐습니다. 2400개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상치 제거 혹은 뭐 결측치 제거도 해주면서 2154개가 남았고요. 타겟 값은 중간에 이제 어디언스라고 뭐 1512명, 5843명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타겟 값으로 잡고 예측 모델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회귀 값을 가져오는 회귀 모델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평균 값을 나타내는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도 만들고 멀티 리니어 리그레션, 그다음에 리치 리그레션은 알파 값을 조절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랜덤 설치 CV로 파라미터 튜닝까지 진행하면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모델들을 보고 짚고 넘어가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은 미디언 값이고 빨간색이 평균 값입니다. 6307인데 어, 평균적으로 6300명이 관중 수로 들어온다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R 제곱값인데 0일 때 가장 안 좋고 1일 때 가장 좋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현재 평균 값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세하게나마 마이너스가 되는데 거의 특성에 대해서 예측 모델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전 시즌에 구단별 평균 관중수 특성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R 제곱값이 그래도 현저하게 눈에 띄게 높아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478로 기존의 베이스라인 모델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하면서 더 좋은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셀렉트 K 베스트를 사용해서 최적의 특성들을 찾아서 몇 개의 특성이면 가장 좋은지 확인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이제 파란색은 트레이닝 스코어고 초록색이 검증 스코어여서 둘 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특성 4개 이후에는 거의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개 특성보다 더 사용하면은 과적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4개만 사용했습니다. 그 4개는 4개 특성은 홈팀의 여부, 그 다음에 주말 여부, 전 시즌 순위, 전 시즌 평균 관중입니다. 그걸 4개를 사용해서 R제곱 값이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행한 모델은 리치 리그레션입니다. 리치 리그레션은 알파 값을 조절해서 그 특성에 대한 가중치를 조절해 주는데요. 알파 값이 0.021 때 가장 최적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R제곱 값이 0.435로 전보다 더 좋아진 값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입니다. 랜덤 설치 CV를 통해서 어떤 특성들이 가장 좋은 눈에 띄는 스코어를 만들었는지 파라미터를 탐색을 하고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한 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의 뭐 맥스 뎁스는 20, 맥스 퓨처는 0.54, N 에스티메이터는 256, 그다음에 뭐 스트래티지는 민 값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 값을 넣었을 때 이게 베스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 제곱값도 가장 높은 0.609라는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네, 쉐입을 통해서 예제들로 그냥 랜덤으로 세 개의 예제를 뽑아서 특성들의 그래프를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9,883명이 관중이 이제 존재한다고 모델링이 예측을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뭐 빨간색을 잘 보시면 last year average audience 그러니까 전 시즌에 평균 관중 수가 이만큼 차지를 한 거고 요만큼의 특성을 제일 크게 차지하고 예를 들면 파란 색깔로 보이시는 뭐 홈팀 네임, 홈팀이 어떤 홈팀인지에 따라서 이만큼 차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특성들에 대해서 조절해가지고 평균 값을 가져오는 그런 모델링 예측 값을 가져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성들을 뭐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랜덤해서 3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특성들에 따라서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permutation importance를 진행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모델의 각 특성을 모든 트리에 대해서 평균 불순감도를 계산한 값인데요. 이게 이제 너무 압도적으로 전 시즌 평균 관중 수가 높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팀 네임, 그 다음에 전 시즌 순위, 뭐 month, humidity 이런 식으로 차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위 4개 특성들을 제거하고 다시 이제 최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모델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랜덤 CV 서치를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시 조절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모델을 만들고 이 최종 모델에 대한 테스트 스코어 값이 0.666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종 모델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인천하고 서울이 이제 내년 시즌에 개막전을 한다 하면 이러한 특성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23년이고 당연히 홈팀이 인천이고 어웨이 서울 이렇게 주말이면 1이고 주말이 아니면 0으로 넣었고요. 2월 달에 온도 뭐 10도 정도 풍속 이렇고 이런 날씨나 전 시즌 관중 수 랭킹 이렇게 넣었을 때 나오는 예측값이 6,041.8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 네, 다음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입니다. 아, 처음으로 이제 시장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경쟁 업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현재 더 스포츠가 동종업계 유일의 CRM 그리고 데이터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 각 구단들이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적의 마케팅을 도출하기를 원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기본 보유 팬들의 이탈 방지를 위한 마케팅 또한 진행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진행을 잘 하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시장 분석입니다. 10년간 축구와 야구 관중을 비교한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2012년부터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가 이제 2019년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야구와 비교했을 때 엄청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야구는 매 시즌 한 팀당 144경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2팀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경기 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 수가 이렇게 많고, K리그는 지금 한 팀당 38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12팀에서 38라운드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구가 축구보다 더 인기가 많나라고 했을 때 야구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표본 수가 5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의 50%, 야구가 32.7%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다 축구가 인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K리그에 관중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왜 K리그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면 재미없다는 인식도 있고요. 그다음 선수들 기량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작 매수나 이런 이력들이 심판을 통해서 과거에
이력들이 존재합니다.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탑스타의 부재 또 하나의 이제 고민일 수 있죠. 탑스타가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난 카메라 워크도 해외 리그에 비교하면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간의 선후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이제 가끔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프로 세계에서 분명히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리그가 해외 축구 리그와 가장 크게 차이가 차별화되면서 큰 메리트가 저는 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축구 재미있죠. 근데 해외 축구를 항상 직관을 하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리그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도 메이저리그가 훨씬 더 잘하지만 우리 KBO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직관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오는 응원 문화 이런 것들이 크게 메리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장 점유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2019년에 조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19.5%입니다. 적어도 50% 정도가 차야 인기가 많다고 저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은 경기장 점유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프로모션을 통해서라도 좀 높여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 다음으로 인천이 이제 팬들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타블로를 이용해서 그래프들을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씩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2022년에 한 번이라도 경기를 온 팬들 중에 이제 무고사를 가장 좋아한다고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고사가 지난 시즌 전반기를 마치고 이적을 했습니다. 그 또한 어떻게 보면 2023년에 조금 인천 탑스타에 대한 부재가 조금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골게터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선수들도 엄청 좋아하는데 무고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오래 뛰었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도 많이 좋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팬 거주 지역 상위 10개입니다. 어, 조사 결과 대부분 연수구 송도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연수구 송도동이 인천 전용 경기장에 가장 가까운 동네도 아닙니다. 근데 조금 찾아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직방에서 나온 건데 아파트 값이입니다.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연수구가 훨씬 더 집값이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높다는 거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축구장을 많이 찾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프로모션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팬에 대한 연령입니다. 보이시는 하늘색은 인천 팬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는 멤버십 멤버들입니다. 연령 분포가 대부분 이제 1979년생부터 1999년생까지 약간 20년도 이 24살에서 44살 사이에 많다고 보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나이대가 돈도 많이 벌고 경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스포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고무적으로 봐야 할 것은 2001년생부터 2007년생입니다. 이 나이가 대부분 어리고 유망한 이런 어린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것이 참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인천 팬들이 대부분 요때 나이에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펜 직업군입니다. 좀 전에 보시다시피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대학생과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대학생과 학생들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존재하고요. 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좌석들을 오른쪽에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다른 타 직종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팬들이 이 익사이팅석과 S석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S석에서 응원도 많이 하고 익사이팅석이 저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요 석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따가 프로모션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모션이 뭘까라고 좀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이게 멤버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멤버십 혜택은 선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 예매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것 때문에 멤버십에 가입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대학생이라면 모를까 중고등학생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6만 원, 7만 원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멤버십 등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팬들이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예매입니다. 선예매가 근데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일반 예매보다 단 하루 더 일찍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찾아봤었을 때 다른 구단들은 보통 이틀 혹은 3일 전에 일반 예매일보다 더 빨리 선예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 하루 일찍 선예매 가능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좀 많다고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멤버십 간의 차별화가 좀 부족합니다. 가장 큰 차별화는 지금 블루와 블랙, 골드가 있는데 블루는 3명까지 예매를 할 수 있고 블랙은 5명까지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골드는 10명까지지만 골드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는 작을 수도 있지만 큰 돈입니다. 300만 원을 쉽게 투자할 수는 없죠, 멤버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존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골드 회원이 없습니다. 그 없다는 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을 학생들을 위한 그런 멤버십으로 전환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팬들이고 결국에는 재산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팬들의 불만들은 상품권 단일화가 좀 안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니폼을 살 수 있는 상품권 뭐 예를 들어 3만 원과 기본 그냥 트레이닝복을 살 수 있는 3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블루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품권을 좀 단일화 시켜주고 어디든 살 수 있게끔 해주면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에 인천 멤버십 등급 차별화는 이제 예매 할인권을 주는 대신에 예매 티켓당 할인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티켓당 많이는 할인 못 해주겠지만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이렇게 예매 티켓당 할인을 해주면은 훨씬 더 많이 약간 기분 좋게 나는 멤버십 가입했으니까 선예매도 하면서 할인도 받고 더 자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루, 블랙, 골드에 대한 차이를 두는 게 좌석마다 할인이 되는 좌석이 있고 안 되는 좌석, 물론 예매는 다 할 수 있지만 할인이 되는 좌석과 그렇지 않은 좌석들을 구분하면서 조금 이렇게 등급별로 차별화를 시키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루 같은 경우에는 S석, 익사이팅석, 뭐 엑스폴트석을 할인받아서 선예매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블루가 할 수 있는 모든 좌석들과 뭐 월드 클래스, 위드, 와이드석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도 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 좌석 이용료를 증가를 조금 해보는 것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 멤버십 등급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멤버십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대신 뭐 티켓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좌석에 대한 것은 좀 한정적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선 예매 같은 경우에도 티켓 수가 적게끔 진행을 하면 이런 대상을 인천광역시 내에 이제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로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이 훨씬 더 부담 없이 더 많이 자주 경기를 보러 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좌석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은 물론 청소년 요금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어린이 청소년 요금을 받고라도 학생들을 많이 받는 것은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짧게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모델링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0.699 정도로 아까 R제곱 스코어가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신경망 모델이 현재 걱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경망 모델, NM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확실한 그런 예측 결과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성 개선 및 도출입니다. 조금 더 확실한 특성이 필요가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뭐 날짜별 순위라던가 K리그 1하고 K리그 2 때
있었던 그런 차이들, 관중수 차이들 이런 것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축적 및 파이프라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많이 난해를 겪었고,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질문들 또한 인덱스 번호가 다르기도 했고, 질문들이 다른 경우도 많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축적을 할 때 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기 및 강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 구단들이 더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소스들이 존재하고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뭐 제가 찾았던, 제가 사용했던 뭐 데이터나 웹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첫 번째 대시보드와 두 번째 대시보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